3주차 세 번째 강의 이제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1번 문제를 시작으로 21번, 22번, 28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 주 세무의 2011년도 기초 및 기말 재고자산은 다음과 같다 라고 해서 원재료, 제공품, 제품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어 있죠. 원재료의 제조 공정 투입 금액은 모두 직접 재료 원가고 2011년 중에 매입한 원재료는 76,000원이다. 2011년에 기본 원가는 400,000원이고 전환 원가의 50%가 제조 간접 원가이다. 이때 세무의 2011년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거는 매출 원가 문제예요. 얘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죠. 공식을 외운 친구들은 공식으로 대입해서 풀어도 되고 저와 같이 공식을 외우지 않은 친구들은 키계정을 그려서 이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맨 처음에 여기는 원재료, 그냥 간단하게 재료라고 쓸게요. 근데 여기 있는 재료, 여기 첫 번째 내용을 보게 되면은 모두 직접 재료라고 되어 있죠. 여기가 바로 직접 재료일 거고 그 다음에 제공품 그리고 마지막에 제품이 되겠죠. 기본 정보부터 쓰면 기초 잔액 원재료 직접 재료 34,000원 기말에 만원 제공품 37,000원 기말에 2만원 마지막에 제품의 기초잔액 여기 만원 기말에 48,000원 가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되겠죠. 그럼 이제 하나하나 여기 채워보도록 할게요. 여기 매입한 원재료 76,000원 여기 매입 76,000원만큼 매입을 했죠. 그래서 보면은 기초에 34,000원 그 다음에 매입 76,000원 해서 총 11만원만치 있었는데 여기서 사용하고 나니까 만원이 남았죠. 얼마 사용했냐면 11만원에서 만원을 뺀 10만원만큼 사용을 했겠죠. 그러면 얘가 직접 재료 원가 10만원 되겠죠. 이 10만원은 아까도 말했듯이 직접 재료 10만원이 되겠죠. 그러고 나서 우리가 또 써야 될 거는 직접 재료, 직접 노무, 그 다음에 제조, 간접 원가 이렇게 세 가지가 필요하게 되겠죠. 여기까지 정보가 주어져 있었는데 2011년에 기본 원가는 40만원이다 라고 되어 있죠. 여기 기본 원가 40만원 얘를 해보면 기본 원가라고 하는 거는 직접 재료 더하기 직접 노무 얘가 40만원이죠. 근데 이때 직접 재료는 10만원이었어요. 그래서 10만원 더하기 직접 노무가 40만원이니까 직접 노무는 30만원인 거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겠죠. 직접 노무 30만원. 그 다음에 전환원가의 50%가 제조간접 원가다 라고 되어 있죠. 전환원가 아까 다른 표현으로 가공원가다 라고 얘기했어요. 전환원가의 공식은 직접 노무 더하기 제조 간접 원가죠. 근데 여기서 제조 간접 원가가 전환 원가의 50%다. 얘가 50%면 얘 역시 50%죠. 그러면 제조 간접 원가랑 직접 노무 원가 금액이 같은 거 확인을 했죠. 그러면 제조 간접 원가 30만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게 바로 단기 제품 제조 원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단기 제조품 제조원가 보니까 37,000원 더하기 10만원 더하기 30만원 더하기 30만원에서 마이너스 2만원 하게 되면은
71만 7천원이 바로 단기 제품 제조원가 되겠죠. 이 단기 제품 제조원가 이제 제품으로 넘어갈 거예요. 제품 기초에 10,000원만큼 전년도 재고 있었고 올해에 제품은 71만 7천원 만들었어요. 그래서 총 올해 71만 7천원 더하기 10,000원만큼 72만 7천원만큼 판매 가능한 재고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판매한 애들, 못한 애들. 그래서 72만 7천원에서 4만 8천원 빼게 되면 67만 9천원이 팔린 애들이 되겠죠. 그리고 이게 바로 매출 원가. 그래서 답은 67만 9천원 되겠죠. 1번 답이 되는 거죠. 공식으로 푸셔도 되고 이렇게 문제 한 줄 한 줄 봐가면서 T계정으로 푸는 거가 훨씬 쉬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편한 방법으로 문제는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22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2013년 원가 자료는 다음과 같다. 제조 간접비가 직접 노무비의 3배로 발생할 때 한국의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얼마인가? 제조 간접비가 직접 노무비의 3배로 발생했을 때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묻는 문제죠. 그리고 나머지 추가적인 정보는 여기에 주어져 있다. 맨 처음에 하나하나 풀어보면은 얘부터 보도록 할게요. 얘는 제조 간접 원가는 직접 노무 원가의 3배가 발생한다 라고 우리가 여기까지 쓰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직접 노무 원가가 X라고 한다면 제조 간접 원가는 3X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 아는 것 중에 하나가 제조 간접 원가와 직접 노무 원가 이 둘을 합친 것을 우리가 가공 원가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가공 원가는 이 식으로 본다면은 X 더하기 3X 즉 4X로 표현되는데 이 가공 원가 여기 보니까 64,000원이죠. 따라서 X는 16,000원인 거 알 수 있게 되겠죠. 정리해보면 직접 노무 원가는 16,000원. 다음에 제조 간접 원가 16,000원 곱하기 3 48,000원이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직접 재료까지 쭉 구해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요 기초원가 다르게 표현을 하면 직접 재료 더하기 직접 노무죠. 직접 노무가 16,000원이니까 직접 재료는 4만원에서 16,000원을 뺀 24,000원. 여기까지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 한번 같이 제공품으로 T계정 그려보도록 할게요. 왜 제공품 T계정을 그리냐면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T계정에서 제공품이 제품이 되는 원가죠.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우리가 이 부분을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T계정을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기초 제공품 재고액 10,000원. 그래서 제공품에서 기초는 10,000원. 기말 제공품 재고액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15,000원. 그러면 여기에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항목들 직접 재료, 직접 노무, 제조, 간접 원가 적어보면은 직제 직로 여기 24,000원, 16,000원 적으셔도 되고 여기 그냥 합쳐서 기초원가 4만원 적으셔도 되겠죠. 4만원 제조 간접 원가 48,000원. 그래서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10,000원 더하기 4만원 더하기 48,000원 여기서 15,000원을 빼면 되겠죠. 그러면 답은 83,000원인 거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뒤에 문제 28번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2010년 회계 연도 중에 재료 구입액은 20만 원이고 직접 노무 원가와 제조 간접 원가 발생액이 각각 15만 원과 15만 5천 원일 경우에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단기 제품 제조 원가와 매출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하는 문제죠. 한 줄 한 줄 중요한 포인트 볼게요. 재료 구입액 20만 원, 필요한 정보죠. 직접 노무 원가 15만 원, 제조 간접 원가 15만 5천 원일 때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거는 단기 제품 제조 원가와 매출 원가를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럼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T계정 세 가지를 한 번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계정 하나 열고 T계정에다가 하나하나 이름을 써보죠. 얘는 재료, 얘는 제공품, 얘는 제품. 하나하나 우리가 써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재료, 여기 1월 1일이죠. 1월 1일 다른 표현으로 쓰면은 얘가 기초. 그 다음에 2010년 12월 31일 얘는 기말 정보가 되겠죠. 그래서 기초 1월 1일에 10만원 갖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얘는 8만원이 되었고 제공품은 12만원 갖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15만원. 마지막으로 제품은 15만원 갖고 있었는데 얘는 20만원이 되었다 라는 거죠. 이제 중간중간 정보를 하나하나 넣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20만원, 재료 구입액이 20만원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재료 구입액 여기 20만원 여기 기입을 해보면 우리가 그러면 여기가 바로 재료 원가 자리죠. 재료 원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10만원 더하기 20만원 마이너스 8만원 하면 되겠죠. 그러면 재료 원가 22만원. 그럼 재료 원가 같은 경우에는 다시 제공품으로 넘어가게 되겠죠. 제공품 항목에 하나하나 살펴보면 제공품에는 하지만 여기 다른 설명은 없는데 이 재료 직접 재료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제조 간접 원가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을 해보면 직접 재료 22만원은 옆에서 계산을 했죠. 이제 직접 노무 원가 보면은 직접 노무 원가 15만원, 제조 간접 원가 15만 5천원 적었죠. 그러고 나면 여기 들어가야 되는 것이 바로 단기 제품 제조 원가. 하나 상기시켜주면 이 항목 직접 재료 직접 노무 제조 간접 원가 22만원 더하기 15만원 더하기 15만 5천원 얘는 52만 5천원이죠. 이 52만 5천원은 단기 총 제조 원가. 요 단기 총 제조 원가와 단기 제품 제조 원가 헷갈리시지 않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공품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12만원 더하기 52만 5천원 거기에 15만원을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단기 제품 제조원가 계산해보면 49만 5천원인 거 우리가 계산하죠. 그러면 단기 제품 제조원가 495, 495, 009 답은 1번, 2번 중에 하나겠죠. 이게 제품,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제공품에서 제품으로 넘어가는 애들이죠. 계산을 해보면 얘는 49만 5천원. 그리고 제품에
이제 제품을 가지고서는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품에 기초 재고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있죠.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생산 개념으로 가지고 오면 되죠. 그러면 이 둘을 합쳤을 때 이 합친 값은 우리가 간단하게 재고 자산에서 판매 가능 재고 자산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판매 가능 재고 자산 두 가지로 구분이 되겠죠. 판매가 되는 애들, 판매가 되지 않는 애들. 판매가 된 애들, 여러분들 회계원리나 중급회계 때 손익계산서에서 매출원가로 인식하고, 판매되지 않은 애들은 재무상태표에서 기말재고자산으로 인식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여기 20만원, 얘가 바로 기말 재고가 될 것이고, 판매된 애들, 여기 바로 매출원가 되겠죠. 그래서 매출원가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리 15만원 더하기 49만 5천원에서 20만원을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여기 값 44만 5천원이다 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44만 5천원 하면 답은 1번 인거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이제 이 부분이 우리가 원가를 계산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번에 이제 세 번째 분류법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첫 시간부터 시작을 해서 첫 번째 분류법은 그러니까 총 원가를 제조 원가와 판매 관리비로 구분을 하고, 이제 이 제조 원가를 재료 원가, 노무 원가, 제조 경비 세 가지로 분류하는 것을 배웠었죠. 우리가 오늘 배웠던 두 번째 분류법에서는 이제 추정 여부에 따라서 원가를 직접 원가와 간접 원가로 배분을 했어요. 그래서 제조 원가를 직접 재료 원가와 직접 노무 원가, 그 다음에 제조 간접 원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봤죠. 세 번째는 제조 원가에서 구분은 또다시 들어가지 않겠지만 원가를 구분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변동 원가와 고정 원가를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세 번째 분류법에서는 변동원가와 고정원가로 구분을 하는 것 같이 얘기를 잠깐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원가를 구분을 하는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원가를 구분을 하냐면 바로 활동 수준에 따라서 변하는지 여부로 우리가 구분을 할 거예요. 그래서 활동 수준에 따라서 같이 움직이는 원가를 변동원가라고 하고, 활동 수준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원가를 고정원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변동원가 같은 경우에 보면은 다시 설명을 보면 활동 수준, 여기서 활동 수준이라고 하는 거는 생산량, 판매량 등의 변화하는 원가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활동 수준에 따라 변동하는 원가, 이거를 우리가 변동원가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 보면 생산량이랑 판매량이 증가할 때 원가가 증가한다면 활동 수준에 따라서 변동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예는 과자를 만들기 위한 밀가루, 우유 등의 직접 재료 원가와 제과 설비, 동력비 등은 생산량에 비례하여 발생하는 변동원가다라고 되어 있죠. 즉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과자를 만들려면 한 개 만들려면 밀가루가 10g 들어간다면 과자 한 개 때는 생산하기 위해서는 10g이 들어가는데 과자 2개 만들려면은 20g이 필요하겠죠. 이거를 보게 된다면은 내가 생산량은 늘리면 늘릴수록 직접 재료 원가는 이에 비례해서 증가하죠. 그렇기 때문에 직접 재료 원가는 대표적인 변동 원가가 되죠. 이제 두 번째, 제과 설비의 동력비라고 되어 있는 거 생각을 해보면 과자를 만들 때 우리가 기계를 사용할 때 전기를 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뭐 과자를 10개 만들 때는 전기를 1시간 써야 되고 20개 만들 때 2시간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과자를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전기를 많이 사용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과 설비의 동력비는 활동 수준에 따라 변동하는 변동 원가가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고정원가 얘기를 해볼게요. 고정원가는 활동의 수준과 무관하게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즉 생산량이랑 판매량하고는 관련 없이 생산량이 많든 적든 일정하게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고정원가라고 얘기를 해요. 대표적으로는 사장 등 임원의 급여나 설비 감가상각비 등이죠. 근데 여기서 감가상각비라고 할 때 추가적으로 넣어야 돼요. 뭐냐면 이 기업이 정액법이 감가상각을 사용하는 경우인 거죠. 여러분들이 중급회계나 회계원리 시간에 감가상각 방법을 다양하게 배웠을 거예요. 그 중에 생산량 비례법이라고 하는 감가상각비 같은 경우는 생산량 많이 하면 할수록 감가상각을 많이 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 생산량 비례법의 감가상각을 사용할 때는 변동원가 방법이 되겠죠. 하지만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는 감가상각비 정액법이죠. 정액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감가상각비가 고정원가다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 다들 또 정액법이랑 생산량 비례법 헷갈리고 있는 친구들이 혹시 있을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회계원리를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여러분들이 회계원리 때 감가상각비라는 거를 배웠을 거예요. 감가상각비는 정확하게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가 유형 자산을 하나 구매를 해요. 예를 들어서 기계장치로 해볼게요. 공장에서 과자를 만들기 위해 기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계를 내가 처음에 얼마를 주고 샀냐면 100만 원을 너무 적죠. 1000만 원을 주고 구입을 한 거예요. 1000만 원 구입을 하고 했을 때 내가 이 기계장치를 단기에 쓸까요? 장기간 동안 쓸까요? 적어도 이 기계장치 내가 한 10년을 쓴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단기간이 아니고 장기간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사용이에요. 우리는 회계에서 자산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사용한 만큼 우리가 비용을 인식하게 돼요. 사용에 따라서. 그러면 내가 기계장치를 사용을 하면은 그 사용한 금액을 비용으로 인식을 해야겠죠. 근데 정확하게 내가 이 기계를 얼마만큼 사용을 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기계를 사용을 해가지고 사용 비용으로 우리가 인식하는 그 비용 항목의 이름이 바로 감가상각비라는 명목으로 우리가 기계장치의 사용 비용을 이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얼마만큼 사용했는지를 알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10년을 사용한다고 하는 건 다 추정이죠. 10년 더 이상 쓸 수 있고 더 짧게 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1000만 원의 가치 중에서 내가 얼마만큼 가치를 사용하고 있는지는 추정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감가상각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 기계장치를 얼마만큼 사용하고 있다라고 추정을 하고 그 추정된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 이게 바로 감가상각이죠. 이거 한번 같이 예시로 들어볼게요. 제가 2019년에 1월에 이 기계장치를 구입을 한 거예요.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그러보면 너무 빨개서 좀 아닌 것 같으니 얘를 한번 보도록 하죠. 보면 제가 이제 2019년 1월에 기계장치를 샀어요. 기계장치를 1000만 원짜리를 구매를 한 거죠. 이제 이 1000만 원짜리 구매했을 때 연두색, 파란색으로 할게요. 제가 추정한 내용이에요. 나는 무엇을 추정을 했냐면 나는 먼저 내용 연수 얘를 얼마만큼 사용할지 추정을 했어요. 10년 사용할 거라고 추정을 했고 그 다음에 잔존가치 10년 사용하고 나서 남을 금액 일단 0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10년 뒤 이 시점에서 이 기계장치는 0원이 된다는 거죠. 즉 내가 10년 동안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사용을 하면서 이 10년 동안
기계를 1000만원만큼 사용한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이 사용이라는 거는 다 1000만원만큼 비용 청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용 청구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이거에 대해서 한참 논의를 했었는데 뭐 다양한 방법 했어요. 처음 샀을 때 그냥 아예 1000만원의 비용 처리한다든지 아니면 영원 다 썼을 때 고장났을 때 1000만원의 비용 처리를 할 것인지 쭉 했는데 문제가 되는 게 무엇이냐면 8개월리식은 여러분들 들은 것 중에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즉 수익이 발생했을 때 이에 해당되는 비용을 같이 일치시켜서 같은 해 인식하자는 건데 특정 연도 샀을 때 인식하고 끝났을 때 인식을 해버리면은 수익하고 비용이 매칭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기계를 사용해서 10년에 걸쳐서 수익을 인식했기 때문에 비용 역시 10년에 걸쳐서 인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용을 할 거라고 추정했던 이 1000만원을 어떻게 인식을 하냐? 그게 바로 감가상각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회계원리 책 보게 되면은 정액법 가장 많이 나오는 방법이죠. 정액법은 이 1000만원을 10년에 걸쳐서 똑같은 금액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즉 1000만원 10년 동안 사용하니까 100만원씩 매년 인식하자라는 거죠. 두 번째, 정률법. 정률법은 일단 비율을 정해서 정확하게 몇 %씩 우리가 비용 처리하는지. 정률법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구입한 연도 첫 해에 가장 많이 비용 인식하고 점점 줄어드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뭐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생산량 비례법이에요. 생산량 비례법은 무엇이냐면 많이 생산을 한 해에 비용을 많이 인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얘기를 했을 때 이 두 가지만 비교를 해보면 정액법을 사용해서 감가상각을 한다면은 우리가 얼마만큼 생산했는지 상관없이 매년 똑같은 금액으로 비용 인식해요. 그래서 정액법 하에서는 감가상각비가 바로 고정원가가 되겠죠. 하지만 반면에 생산량 비례법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많이 생산하면은 그 해에 감가상각비를 많이 잡아요. 그래서 생산량 비례법인 경우로 우리가 감가상각하게 되면 얘는 변동원가가 되겠죠. 얘는 고정원가가 되고. 나는 단순하게 감가상각비는 항상 고정원가다라고 외우시면 안 되고 어떠한 상각 방법을 따르냐에 따라 고정원가가 될 수도 있고 변동원가가 될 수도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변동원가와 고정원가의 원가 행태 그래프를 그려보면 활동 수준 우리가 아까 얘기를 했을 때 생산량이라든지 판매량. 일단 생산량으로 보면은 생산량이 증가를 한다 하더라도 어때요? 생산량이 증가를 해도 똑같은 금액의 비용이 발생을 하고 있죠. 원가가. 우리가 이것을 고정원가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반면에 얘는 활동 수준이 증가하면은 증가된 만큼 원가도 증가하고 있죠. 그리고 이 비율이 똑같은 비율로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발견했죠. 그래서 얘는 바로 활동 수준에 따라 원가가 변동하는 변동원가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변동원가냐 고정원가냐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원가회계 시간보다 나중에 어디서 더 많이 얘기를 할 거냐면 관리회계 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관리회계 때 변동원가와 고정원가를 구분을 하고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미래에 얼마만큼 생산량을 결정을 하는지, 즉 변동원가 고정원가는 미래 의사결정에 중요한 우리가 구분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관리회계 때 조금 더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고, 이번 단원에서 여러분들이 원가를 활동량 수준에 따라서 변동원가와 고정원가로 구분할 수 있다 정도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요번 장, 2장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의사결정에 필요한 관련 원가를 찾는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관련 원가 같이 보도록 하죠. 관련 원가라고 하는 거는 정의가 의사결정과 관련된 원가라는 거죠. 즉 우리가 의사결정을 내릴 때 여러 가지 대안이 있겠죠. 이 대안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할 때
거기에 고려해야 되는 대안이 바로 관련 원가라는 거죠.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들어가 있는 원가가 관련 원가다라는 거죠. 그러면 관련 원가에는 어떤 거가 들어가야 되는지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것만 들어가야 되는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원가 중에 하나는 기발생 원가라는 게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기회 원가라는 게 있어요. 결론부터 먼저 말을 하게 된다면은 이 기발생 원가는 관련 원가가 아니다. 관련 원가로 고려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기발생 원가 이름부터 보면은 이미 기는 임이죠. 이미 발생한 원가라는 뜻이에요. 이미 발생했다라는 원가는 이 비용은 이미 발생했기 때문에 더 이상 변경되거나 돌아갈 수가 없죠. 즉 기발생 원가는 이미 발생하여 변경될 수 없는 원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사결정을 내릴 때는 이 기발생 원가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고려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다른 표현으로 기발생 원가, 매몰 원가라고도 얘기를 하죠. 반면에 기회 원가는 바로 관련 원가예요. 기회 원가, 여러분들 경제 수업 들으면서 기회 원가 얘기 많이 했을 텐데 기회 원가는 포기된 자원의 가치예요. 그래서 기회 원가는 관련 원가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냥 한번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면 뭐가 있을까? 이게 있어요. 제가 요새 매일 받는 것 중에 하나. 지금 여러분들이 원가회계 수업을 듣고 있죠? 근데 원가회계 수업 때 우리 원가회계 교재가 있어요. 이 교재 보니까 교재가 몇 판이죠? 제가 지금 책이 안 보이는데 6판인가요? 에디션이 6번인 원가가 있는데 이제 나예요. 사람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눈, 코, 입은 그려줘야겠죠. 뭘 고민을 하고 있냐면 이제 원가회계 공부를 하고 있는데 문제도 풀어보고 과제도 하려니까 이 교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대안 1 서점에 가서 산다. 2번 안 산다. 3번 중고로 산다. 4번 집에 오판이 있다. 그러면 이 대안들 4가지가 있죠. 이 4가지 중에서 우리가 같이 관련 원가를 한번 정의를 해보는 거예요. 일단 뭐 다 장단점이 있을 텐데 이 장점은 생각하지 않고 이거에 대한 비용을 볼게요. 그래서 정확한 금액 모른다. 만약에 이 책이 3만원이라고 해볼게요. 서점에 가서 사면은 당장 3만원이 나가겠죠. 원가가. 안 사면 0원. 중고로 보니까 선배가 15,000원에 판대요. 15,000원. 5판이 있으니 5판으로 본다. 근데 여기서 5판이 있으니 5판으로 본다는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가가 0원인 건지 아니면 5판의 가격. 5판 내가 그 당시에 25,000원 주고 샀으면 얘가 25,000원으로 우리가 원가로 비교를 해봐야 되는지. 답은 뭐일 것 같아요? 이 각각의 대안의 원가에 대해서 쓸 때 5판은 25,000원일까요? 0원일까요? 먼저 하나하나 보면은 얘네 서점에 가서 당장 사니까 3만원 발생하죠. 안 사니까 0원. 중고니까는 15,000원 발생하죠. 5판 있으니까 5판 본다는 당연히 0원이에요. 근데 우리가 현실에서는 이 25,000원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옛날에 이거 25,000원 주고 샀으니까는 이거를 계속 머릿속에 넣는 거예요. 근데 이 25,000원 이미 발생한 기발생 원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대안을 선택함에 있어서 이 원가는 고려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기발생 원가, 매몰 원가. 이미 발생한 원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관련 원가만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기발생 원가에 대한 부분은 내가 고려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신인 가수 오디션에서 일어난 심사위원과 지원자 허박의 인터뷰 내용이다. 의사결정 기초개념과 관련하여 기억 니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자. 심사위원이 물어봤어요. 오디션에 합격하면 현재의 직장을 포기해야 하는데도 가수를 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지금 이 사람은 선택 여부예요. 가수를 하든지 가수가 안 되든지. 그럼 가수가 안 되면은 기존에 그냥 직장에 다니는 거죠. 이 두 가지 옵션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 직장, 이 현재의 직장은 내가 이 가수를 됨에 있어서 다른 대안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가수를 하게 된다면 이 직장에서 받는 월급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해야 되는 거죠. 즉 가수의 현재의 직장은 이 사람에 있어서 선택에 있어서 기회 원가가 되는 거죠. 기회 원가의 정의 자체가 포기된 자원의 가치라고 얘기했어요. 포기된 자원 혹은 포기된 대안이에요. 즉 가수가 될 때 직장은 내가 포기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기회 원가가 되겠죠. 그럼 니은을 볼게요. 니은. 과거에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 과거예요. 과거. 과거에 내가 노력을 한 거는 지금 선택에 전혀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따지고 보면은 얘가 지금 과거에 얼마만큼 돈이 들어갔으니까 이거를 더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의사결정을 내리게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관리회계를 배웠으면은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이미 발생한 원가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고려를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얘는 기발생 원가. 이미 발생한 원가죠. 혹은 같은 단어 매몰 원가.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죠. 까지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2장 내용을 다 배운 거예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가 정보에 있어서 경영의사결정에 뭐가 들어가는지 얘기를 한 부분인데 우리는 지금 이 원가 분석을 배운 거죠. 하지만 아직 완벽하진 않아요. 제품별 원가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배부와 관련된 내용도 뒤에 3장에서 같이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원가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원가 분석에 대한 부분을 일부 배웠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진도는 여기까지 나갈 것이고 이제 공지 한 번만 다시 제가 높아심에 공지만 하나만 더 하면은 과제는 4주차 첫 번째 시간 수업 전에 제출을 하면 될 거예요. 구체적인 시간은 제가 과제 제출하기에다가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과제 제출에 가면은 과제 시간이 써 있을 거예요. 그거를 시간을 보시고 과제를 제출을 하시면 되고 제출 방법은 제가 말했듯이 온라인으로 제출을 하면 되고 내가 온라인으로 제출을 잘 못하겠다 하는 친구는 저한테 이메일로 과제를 제출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퀴즈 부분이죠. 과제 하나만 더 얘기를 하면 그리고 과제와 관련해서는 바로 첫 시간에 과제 제출되고 나서 제가 과제 문제풀이 동영상을 올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과제 동영상을 올리기 때문에 이 이후에 제출되는 과제에 대해서는 0점 처리를 할 거니까 여러분들 시간 꼭 맞춰서 시간 엄수. 그래서 얘는
시간을 꼭 여러분들이 맞춰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과제에 대해서 또 다시 말을 하면 저는 과제를 내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복습을 잘하고 어려운 점이 없는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제가 과제를 낸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과제에서 얼마나 정답을 맞췄는지 여부보다는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서 풀었는지 여부에 제가 점수를 부여를 할 거기 때문에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왜 모르는지를 차라리 상세하게 적어주시면 제가 그 부분을 고려를 해서 성적을 부여를 할 거고 과제 틀려도 돼요. 다 맞으면은 수업 배울 필요 없겠죠. 그러니까 틀리는 거 내가 잘못 답을 적는 거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수업 시간에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복습하고 여러분들이 그걸 과제로 푼다는 느낌으로 과제는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퀴즈는 원래 공식적으로 제가 올린 자료에서는 바로 4주차 첫 번째 시간에 퀴즈를 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퀴즈 4주차 두 번째 시간에 볼 거예요. 수업 시간에 볼 거고 실시간으로 볼 거예요. 실시간으로 어떻게 볼 거냐면요. 이제 여러분들 하이 클래스에 가게 되면은 하이 클래스에 퀴즈 칸이 있어요. 퀴즈 칸에 우리 수업 시작 시간이 만약에 11시다 라고 하면은 11시에 이 퀴즈가 열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퀴즈를 푸시면 되는데 다 주관식이에요. 지난번에 공지한 거랑 똑같죠? 다 주관식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종이에다가 문제를 푸시고 종이에 푸셔도 되고 저와 같이 이렇게 아이패드나 갤럭시 탭을 쓰는 친구들이 있으면 그걸로 쓰셔도 전혀 문제되지 않거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근데 다 직접 손으로 푸세요. 손으로 푸시고 손으로 푼 후에 종이에 푼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거를 사진을 찍어서 파일을 업로드하면 돼요. 그래서 제출 방법 파일 업로드 과제랑 마찬가지로 파일 업로드 하면 되고 혹시 내가 파일이 너무 문제를 많이 풀어서 2장 3장 나와서 파일 업로드로 다 안 되는 친구들은 저한테 이메일로 퀴즈를 제출을 해도 돼요. 퀴즈도 마찬가지로 시간을 꼭 엄수해 주셔야 돼요. 제가 아직 퀴즈 문제를 안 만들어서 얼마를 볼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한 30분에서 45분 정도 보는데 첫 번째 퀴즈 꼭 파일 업로드를 안 해봤기 때문에 제가 지금 생각하는 시간은 아마 45분 동안 시험을 볼 거예요. 45분 동안 퀴즈를 보고 여러분들이 제출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퀴즈가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제가 다음 동영상에서는 이 퀴즈 문제풀이와 진도 같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다들 이렇게 해서 과제랑 퀴즈에 대한 공지사항이고 혹시 또 모르겠거나 궁금한 점 있으면 저한테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을 하시면 되고 또 교과서 다른 문제를 풀어보다가 잘 모르겠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 역시 또 저한테 같이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많은 친구들이 질문한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추가적으로 문제풀이 동영상을 찍어서 강의 자료실에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3주차 강의 다들 수고 많으셨고 과제와 퀴즈 준비 잘 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